안녕하세요. 자, 오늘 25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 두 번째 내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오늘 33번부터 할게. 여러분이 얘기했다. 우리말 읽어라. 읽고 쌤이 정리한 요 개념들 잘 봐라. 나중에 해설지 나오면 필요하면 따로 줄게. 해설지 뭐 큰 차이 없다. 쌤도 정확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보고 이게 좀 부족하면 뭐 다른 데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라. 볼게. 33번은 언어와 단어의 의미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자, 이거 좀 내용이 좀 빡시잖아.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 좋으냐면 순서 삽입이 너무 좋아. 딱 봤을 때 봐. 중독자란 말이 나오잖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독자의 의미가 과거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예가 나와. 남편이라는 단어도 과거에 다르게 사용된 예가 나와. 그다음에 이것도 guy라는 표현이거든. 이것도 다르게 사용된 표현. 마지막에 미국 슬랭이 나와. 비속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자체가 너무 단절이 많기 때문에 쉬운 순서 삽입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 알겠지? 한번 봐도 해볼게. 자, 영어의 사전상 정의야. Dictionary definition are constantly revised to keep up with our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자, 사전상의 정의라는 게 있어. 사전. 어떤 단어의 사전상의 정의라는 것이 끊임없이 revise. 자, revise는 바뀐다는 뜻이잖아. 바뀌고 있다 이 말이야. 개정되고 있다는 뜻이야. fixed, retained, unchanged 쓰면 안 된다. 반이어다. 바뀌고 있다. 뭐를 따라잡기 위함이니 keep up with 따라잡다, 보조를 맞추다. 뭐를 따라잡기 위하여 우리의 변화하는 용례. 우리가 어떤 단어를 과거에 있었던 단어가 시대에 맞게끔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용례와 지식에 맞추기 위하여 사전상의 단어의 의미가 정의가 바뀌고 있단 말이야. 자, 로마 시대 첫 번째 에딕트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중독자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이게 중독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던 맥락이 나오고 한번 봐라. or people 어떤 사람이었니? or 할 수 없다. pay 지불할 수 없다. 빚이야. 빚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거 적어봐. 신불자. 신불자가 누구야? 신용불량자 뭐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gave 준 거야. 뭘 줬니? 여기 왜 제기대명사 나오니? 자, 항상 제기대명사는 목적격과 헷갈리면 안 된다 했지. 지금 어떻게 봐야 돼? 이 gave의 주어를 보면 되겠지. gave의 주어가 어디 있니? 이게 지금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신불자. 이 신불자랑 자기 자신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서 누구에게 줬니? 노예로서 자기 자신을 바친 거야. 줬다는 뜻은 누구에게? 그들의 채권자에게. 야, 나 노예해줘. 돈 없으니까 한 30년 정도 일 시켜줘. 염전노예, 서예. 뭐 그런 의미다. 채권자에게 노예로서 자기 자신을 바쳤던 사람이었다. 그 용어가 그 당시 이 에딕트가 그런 용어의 의미였단 말이야. 사전상의 의미가. 근데 이 단어가 결국엔 뭐가 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뭐가 되었니? came to 동사원에 뭐뭐 하게 되었다. 뭐 하게 되었니? 관련되게 되었죠. 뭐와? 약의 의존성. 우리가 중독자라는 의미니까 뭐 약이죠. 약이나 뭐 마약이나 약이죠. 약에 대한 의존성이죠. 그죠? 약에 대한 의존성.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잖아, 지금. 약에 대한 의존성과 관련되게 되었다. 아무튼 로마 시대 때는 조금 신불자의 맥락, 신불자의 뜻이었지만 지금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바뀐 거야. 자, 그다음. 사람은 become, 어떤 한 사람이 become 뭐가 되었니? 결국 이제 노예가 됐죠. 그 약의 중독, 하나의 어떤 중독에 대한 노예가 되었다. 조금 연결시켰던 부분이다. 중요한 거 아니다. 순서 문제 잘 봐두고. 두 번째. 또 단어 husband, 남편이잖아. 이게 원래 refer to, 언급하다. refer to는 언급하다는 뜻이고, 언급하다, 가리키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to는 전치사잖아.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온다? 동명사 나와야 됩니다. to 뒤에 동사 나오면 안 된다. homeowner야, homeowner. 주인이야, 주인. 집주인. 집주인이 되는 걸 의미했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남편의 의미는 집주인하고 관련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집주인을 언급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단어 husband은
have nothing to do with. 무관하다. 아무런 관련 없다. 여기에 뭐 something 나오면 안 된다. 맥락이 무관하다는 뜻이 돼야 된다. 뭐 nothing하고 같은 말은 뭡니까? nothing하고 같은 말 little. 뭐 little 됩니다. have a little to do with. 되죠? 이때는 something은 안 됩니다. 그럼 해석해봐. It had nothing to do with. 뭐와 무관했니? Being married. 결혼하는 것과는 무관했단 말이야, 과거에는. 원래 남편의 정의는 뭡니까? 결혼한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 husband 자체가 과거에는 결혼하는 거와는 무관했다 이 말이야. 하지만 순삽입 또 바뀐다. Because 뭐를 소유하는 것이 당신의 자신의 property, 이 부동산이죠, 재산. 특히 부동산 있지, 움직이지 않는 뭐 자산 있잖아, 뭐 땅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당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자, 가목적어다. 항상 가목적어, 진목적어 알지? 요 동사나오는 거 설명했지? 뭐냐? MBC, KTF, LG, 냉장고 그러면 LG Life's Good. 맞나?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을 더 likely, 그럴듯하게. 이때 그럴듯할 때 이런 거 쓰면 안 된대. likely는 그럴듯한, 그럴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뜻이잖아? 해봐. 진목적어. 원래 진짜 목적어는 있잖아.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신 나올 수 있는데, 진짜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경우를 처음 봤다, 나도. 이거 써줘야 된다. 이 문법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거 다 생략해보고, 원문에 생략했겠지. 이거 넣어줘야 된다, 원래는. 헷갈린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큼 배웠잖아. 가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라든가 접속사 대주어동사라든가 의문사 주어동사가 나오잖아. 진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대충 생각해버리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넣어줘야 된다, 원래. 해석해봐. 뭐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었니? 네가 find a mate. 짝을 발견할 것을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네가 만약 지금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장가를 가건 하면 뭐 여러분들 여친이 여러분 뭐 봅니까?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어떤 재산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짝을 발견하는 것을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제 결국 came to 뭐뭐 하게 되다. 의미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뭐를? 어떤 남자야? 결혼한. 같은 말이다. wed, married 둘 다 형용사입니다. 같은 말이야. 결혼하게 된 남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물론 좀 연결이 되긴 한데 하여튼 과거의 뜻은 뭐다? 결혼한 거와 무관했다 했잖아.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써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husband의 뜻으로 바뀌었다. 요것도 한 달락이 완전히 끝난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 다음 11월 5일 1605년 가이야. 이 사람 이름이야. 이 사람이 try to 노력했지 blow up. blow야 blow. 터트리다 말이야. 터트리다. 폭발시키다. 터트리다. 영국의 의회야. 대단하네. 영국의 parliament. 영국 의회를 blow up. 폭발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이야. 아니면 터트리려고 노력한 거야. 그래서 그는 나중에 capture 잡힌 거야. 포획되었고 be put to death. 사망 선고 당하다. 사형 선고 당하다. be put to death다. 사형 선고 당했다. 이 정도입니다. 사형 선고 당한 거야. 근데 loyalist 대문자 쓰는 식민지 주민들, 영국의 그 식민지 주민들이 burn 완전히 태워버렸다 이 말이야. 누구를? 그의 인형이라는 의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 아니고 그의 어떤 형상을 인형으로 만들었겠지. 옛날에 뭐 스탈린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 왜? 불태우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람 그 사람 모형을 인형으로 만든 거겠지. 그걸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인형을, 자, 주어동사는 어떻게 해석하니? 선행사, 을를. 그 인형들을 그들이 이름 지었다. 닉네임이 별명, 이거 오형식 동사다. 별명 붙였지. 뭐라고? 가이라고. 이거 목적격 보호지. 이되지? 그들이 the guy라고 닉네임, 별명 지었다 이 말이야. 그 인형을 불태워버렸던 인형 이름이 the guy야. the guy란 말이 나왔다. 지금은 소년, 뭐 사나이 이런 의미잖아. 근데 그때는 이 인형을 의미했다 이 말이야. 자, 수세기 지나서 그 단어가 잃어버렸죠. 그 단어의 부정적인 connotation, 함축적 의미,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잖아.
그자? 뭐, 나라를 막 배신하려고 했고, 국회를, 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했고, 사형선고 당했고, 그의 모형을 딴 인형을 불태워버렸,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 가이가 그거의 부정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뮤지컬이 돼버렸어. 뮤지컬이야. 어떤 뮤지컬이야? 가이 포함돼 있지? 라고 이름 지어진 과거분사죠. 콜드. 같은 말이야. 불리워지는 그 뮤지컬이 상영되었다. 상영되었다는 뜻이나 was performed. 상영되었다. 언제?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되었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가이가 또 나오는 거야. 자, 가이란 말이 많이 다르다는 뜻이다. 자기 이름을 본땄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인형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뮤지컬의 이름에서 가이가 나온다. 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이의 의미는 조금 많이 다르다. 그 다음, 미국의 슬랭이 뭐야? 비속어야, 비속어. 비속어에서, 배드가 굿을 의미해. 정반대 의미하지. 미국의 슬랭에서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알지? 흑인 문화에서는 그 배드가 굿을 의미해. 정반대를 의미한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상의 의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바뀌었다는 뜻이야. 쿨이, great을 의미하고 사악한, wicked, 사악한이라는 단어를 뭐를 의미한다? excellent, 탁월함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자, 이거 가정법 과거다. 요즘 뭐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if you 과거 동사, 우주다. 우주 동사 원형. 해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 transport, 이동시키다. 네 자신을 100년 지나서 미래로 네 자신을 옮기잖아. 네 자신을 100년 지난 미래로 네가 옮길 수 있다면 타임머신 옮긴다면 니는 자, find 제기대명사 pp다. 중요하다 이거. 해봐. find 제기대명사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관계가 수동관계지. 맞지? 수동관계지. 그러니까 뭐야? 네 자신이 누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이 혼동되는 거야 지금. 뭐에 의해서? 너의 정손자의 말이야.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네 손자의 손자단 말이야. 그좀 되겠지? 네 정손자의 스피치, 언어에 의해서 네 자신이 혼동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텐데 말이야.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계속 그 얘기잖아. 언어 자체가 뭐야? 늘 바뀐다는 뜻이야. 언어에 뭐 역사성 이런 게 있잖아. 가역성, 신생소멸 이런 게 있잖아. 언어가 뭡니까? 1번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발명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반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운 단어를 계속 만들어내겠지, 그죠?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있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 발명의 반영. 요게 보니 좋다.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 34번. 아, 이거 멋있죠? 나이키. Just do it. 이건 챗GPT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 좀 해놨더라고. 찾아볼게. 자, 하여튼 이거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한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해 좀 해라. 자, 이거는 시험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왜냐면 일단 오답률 1이야. 오답률 1위에 빛나기 때문에 학교생들께서는 오답률에 좀 약간 신경 쓰시잖아. 왜냐면 원문 자체가 어려우면 문제 내기도 조금 쌤도 좀 까다롭게 낼 수 있잖아. 그죠? 자, 아무튼 이 글은 요게 이미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이키 이미지 있지. 요 이미지만으로는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겠지. 이게 뭐야, 이미지? 뭐야, 국자야? 뭐지? 국자야, 이게 뭐야? 뭐, 골프채야? 모르잖아. 근데 이 이미지에다가 요 텍스트, just do it. 잔말 말고 지금 해. 지금 운동해.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 just do it이라는 텍스트가 이 뭐야, 이미지에 첨가됨으로써 이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거해버려. 텍스트가 첨가되면서 요거 두 개 합쳐으로써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자, 약간 그런 내용이다. 한번 읽어봐라. 용어 앵커링, 고정화야, 고정화. 앵커 알죠, 앵커? 앵커 원래 뭐야? 이렇게 생긴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닷이죠, 닷. 돛은 뭐야? 세일. 세일. 다르다. 고정화, 앵커, 9시 뉴스 앵커. 딱 고정되어 있잖아. 자, 아무튼 용어, 이 고정화란 용어가 소개되었다. 이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 누구니? 관찰했죠? 뭘 관찰했니? 텍스트가 종종 이용이 된단 말이야. 텍스트가 이용이 된다. 어디 옆에? 이미지 옆에. 여기 이미지죠?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사용되어지는 걸 발견했던 사람이야. 물론 이제 그의 포커스는 어디가 있니? 많은 이미지 중에 그가 집중력 있게 봤던 이미지는 뭐니? 사진이 사진.
뭐 그림도 있는데 사진에 집중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 confine, 한정하다. 의미를 한정한다. 여기서 중요하다. 여기서 읽었을 때 선생님 의미를 한정한다고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지만 있었을 때는 이 이미지의 해석 여지가 너무 분분하잖아. 해석의 옵션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거 텍스트 딱 들어가니까 그 의미를 한정시켜버려. 그죠? 그래서 의미를 confine, 이장 여기서 중요한 맥락의 단어거든. constrain, narrow, 좁히다. 의미를 한정하기 위하여 이미지 옆에 텍스트가 사용된 걸 관찰했던 이 사람이야. 모든 가능성. 자, literal,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항상 literal 하면 비슷한 단어 뭐야? literate. 교양이 있는 쌤처럼. literate. literally, 문학의. 맞나? 이거 헷갈린다. 세 개 잘 봐두고. 자, 문자 그대로 혹은 내포된 해석이죠. 자, 모든 가능한,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내포된 해석들,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자, 이거 원래 삽입이다. 소리 이렇게 수식해야 된다. 다시, 이미지가 elicit, 이끌어내는 거야. 이미지가, 요거 이미지죠.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말 그대로 암시된, 내포된 해석들 중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이미지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끄집어낼 수 있다.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그것들 중에 텍스트가 포인트가 향하게 하다는 뜻이야. 뭐를 향하게 하니?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하네.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주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이키사죠. 나이키사에서 원하는, 그리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그 뷰어들을 향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광고에서 이제 얘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이미지 옆에 텍스트에 관련된, 이미지 옆에 텍스트에 관련된 이야기고, 여기 한 세 줄이 이미지의 해석 방향을 제한시켜 줍니다. 뭐가? 텍스트가. 이미지 옆에 있는 텍스트가 이미지의 해석 방향을 제한시켜 준다고. 축소시킨다 이 말이야. 자, 광고에서, 자, 얘 나옵니다. 광고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징적 메시지. 여기서 상징적 메시지가 뭐야? 어차피 앞에 더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이때 상징적 메시지는 있잖아. 여기서는 이미지를 봐야 된다. 이 이미지는 나대의 법비. 뭐가 아니니? 식별을 안내하는 게 아니고 나대의 법비 해석을 안내한다 이 말이야. 이 이미지는, 야, 이미지 이거 봐. 식별이 아니고 해석을 안내한단 말이야. 좀 더 볼게. 그래서 viewer, 보는 사람이 또 나대의 법비다. be asked, 요청받다. 뭐 하도록?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다. 같은 말이잖아. 식별하잖아. 같은 말이야. identification을 recognize라는 동사로 paraphrasing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하라고 요구받는 게 아니고 이해하라고 해석, 아이가 이해하라고 해석받는단 말이야. 그들이 그것을 왜 보는지.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가 상징적 이미지 자체가 있잖아. 해석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이 그들이 보는 것을 그냥 식별, 인식하도록 요구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왜 보는지를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말이야. 왜 그걸 바라보는지, 또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보는 사람이, 시청자가 보는 이 두 가지 것들을 이해하도록 요구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이야. by ing. 주제문 combine image and text. 자, combine 같은 말 적어라. coupling. coupling 알죠? coupling 같은 말이다. 결합하다, 결부하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부함으로써 바로 이 광고 제품, 이 광고는 뭘 만들어낸다? 상징적 의미를 만드는, 이때 상징적 의미는 뭡니까?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겠지. 그러니까 이미지만 있는 거에 비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이겠지. 한편으로는 on the one hand. 나머지는 on the other hand 빠졌죠?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좀 풍요로워지겠지. 그래서 add, 뭐를 더하니? 깊이감을 더하지. 그리고 깊이를 더하면서 또 제거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 어떤 폭이야.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의 폭을 줄여버린다. 알겠잖아. 이미지만 봤을 때 너무 해석의 폭이 많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야. 이 breadth라는 단어는 폭이야. 이성적, 감성적, 감정적 해석의 폭을 줄이면서 깊이감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맥락이 뭐냐면 뭔가 깊이감을 더해주면서 두 개가 합쳐짐으로써 그죠? 이미지와 텍스트가 합쳐짐으로써 야 지금 운동해. 지금 나가. Just do it. 그죠? 이미지의 의미를 좀 축소시켜준다. 주면서 라는 뜻이야. 그 다음 마지막 헤드라인. 뭐야 이거? 꼬리말. 광고의 머릿말, 꼬리말 뭐야 이거? 앞에 더니까 텍스트야 텍스트. 텍스트가 또 안내하죠. 아까 포인트 같은 말이야. 안내합니다. 뭐를 안내하고 가리킵니까? 그 독자들로 하여금 뭐를 통해서 의도된 의미야. 그 이미지에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지에 원래 의도된 이미지를 통해서 원래 이미지가 의도가 있겠지. 그 이미지에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독자들을 향하게 한단 말이야. 이 텍스트가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결론 콤마제 소댓은 그래서 뭐하다? 답이 나온다. 그 다음 그 텍스트는 원격 조정해. 자, 저 멀리서 있잖아. 텍스트가 원격 조정해. 멀리서. 뭐를? 독자들 어느 방향으로? 의미 어떤 의미야? 사전에 선택된 의미야. 이 사전에 선택된 의미란 맥락은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원래 사전에 선택된 의미를 글자, 텍스트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한다 이 말이야. 자, 답은 뭐냐면 여기 지금 답이 이건데 자, 요즘 자, 원래 1, 2, 3학년 특징이 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문제가 있잖아. 예전에는 A가 빡 나와. A. 얘기했지? A가 정답이 나온다. A 얘기, B 얘기야. 이게 정답이 막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이게 요즘 막 합쳐가지고 C야, C. C의 개념이 나와. 도출이 돼. 그죠? 어렵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변정급이죠. 해결해. 뭐야? 정, 반, 합이야.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을 한쪽 방향으로 잘 안 잡고 있잖아. 정반, 합의 개념으로 많이 나와. 이것도 봐. 피하다, 받아들인다? 뭔가는 피하고 뭔가는 받아들여. 어떤 합의점을 찾는 거잖아. 자, 이런 문제 답이 많이 나왔다, 이번에.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부 다. 이제 흐름이거든. 근데 얘기했잖아. 이번 겨울방학 때 윈터가 안 가. 묻지. 그러면 강만은 선생님 가요. 형이는 안 가요. 뭐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대답보다 I haven't decided yet.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거 일종의 트렌드니까 잘 봐두고. 가봐. 독자들이 이때서이 뭐니? 일부를 받아들인단 말은 광고주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는 의미야. 의도되지 않는 거는 피하는 거야. 텍스트가 밑에 들어감으로써. 또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니까 광고주가 의도한 의미들은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저거는 내용이다. 좀 어려웠지만 논리는 좋은 것 같다. 자, 지나갈게. 그 다음 35. 이것도 35 이것도 내가 좀 공부 좀 했다. 이거 바로 이렇게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지금 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일단 이해하면 해봐라. 일단 이해라. 뭐냐면 봐. 우리가 낮에 태양이 떠 있잖아. 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 별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일단 안 보이잖아. 태양이 떠 있으니까 별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별이 언제 보니? 밤에 보이잖아. 태양이 없을 때. 근데 이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태양이 무지막지하게 크잖아. 근데 낮에 태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낮에 태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일식이 벌어집니다. 일식 알지? 요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그럼 예쁘지? 태양이다. 별이 저 멀리 있다 보자. 그러면 태양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뭐 위성이 하나 있잖아. 만약에 뭐 어떤 달이 있다 치자. 요렇게 하나 위성이 하나 있으면 낮에 말이야. 낮에 있으면 태양을 가리잖아. 태양이 가려버리면 낮에 뭐가 보인다? 그래, 별이 보인단 말이야. 별이 있단 말이야. 원래 밤에 별이 보이는데 태양이 잠깐 나가 있을 때. 근데 낮에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해봐. 낮에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태양이 가려지면 별이 보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잖아? 낮에 태양이 가려 있을 때 별이 보이는데 그 별이 굴절되어 보인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중력 렌즈 현상이 있는데 중력 렌즈 현상이 뭐냐면 태양이 별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태양이 워낙 크니까 별빛을 이렇게 잡아당겨버려.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가 원래 실제 별은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왜? 이게 쭉 오다가 이렇게 굴절돼 버려. 우리 입장에는 이게 이렇게 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이게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정답은 쉬웠는데 하여튼 이게 추세죠. 정답은 웬만큼 찾을 수 있는데 또 내용은 좀 어렵게 이과에도 좀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볼게.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아주 큰 질량이야. 아주 큰 질량이 있단 말이야. 태양과 같은 아주 큰 mass 어떤 질량, 아주 큰 어떤 덩어리죠. 어떤 큰 질량이 밴드,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휘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을 밴드 휘어지게 만든다고 임마가. 뉴턴의 이론은 그러한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 글은 뉴턴을 까는 거야. 야, 뉴턴이 뭐 했지? 아인슈타인 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이론에 따르면 했다고. 뉴턴은 못했다고.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다음, 시간, 공간의 이러한 휘어짐은, 휘어짐 맞나? 시공간, 이게 휘어짐, 게 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굴절이야, 굴절. 왜곡시킨다, 이 말이야. 시간과 공간의 이 굴절은 현상을, 뭐와 같은 현상들, 복수죠. 뭐와 같은 현상들 이건다. gravitational lensing. 이게 중력 렌즈 효과라는 거야. 자, 이거 어법 문제, 관계부사다. in 위치를 바꾸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 멀리 떨어진 별들의 빛이야. 봐. 멀리 떨어진 별들의 빛이 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양 때문에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게 오다가 쭉 꺾여 내한테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 있는데 그들이 큰 태양과 같은 큰 덩어리 옆을 지나갈 때 이 말이야. 별이 쭉 오잖아, 그자. 오는데 별빛이 그게 태양의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우리한테는 잡아당긴 모습만 보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위치대로 못 보는 거야. 자, 우리는 봐라. 통상적으로 못 보지. 자, 이 렌징 효과, 태양 중력 렌즈 효과를 못 본다. 왜 못 보느냐면 별들이 안 보이잖아. 낮 동안에는 태양이 아웃되어 있는 이 태양이 이게 없어지다는 뜻이 아니고 태양이 나와 있다 해석해야 된다 이거. 이제 봐라. 태양이 나가 있다 이 말이 좀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야. 봐라. 태양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프되어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오프 해석할 수 있지. 태양이 바깥에 있다는 말은 태양이 오프되어 나갔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태양이 나가버렸을 때 낮 동안 말이 되냐고. 이때 아웃은 어른이 우리 바깥 마실을 나가셨다 할 때 그 아웃이야. 그래서 태양이 나가 있다면 태양이 좋은데 이게 어떤 이게 아웃이 온의 의미야 여기서는. 좀 애매했다 이거 때렸을 때 태양이 나가 있는데 낮 동안 태양이 나가 있는 낮 동안 태양이 없는 낮이 있나? 어색하잖아. 근데 이 아웃이 오프의 의미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알겠지? 온의 의미가 맞다. 태양이 떠 있을 때 이렇게 해석돼 있다. 태양이 떠 있을 때 낮 동안에 별들을 볼 수 없지. 왜? 태양이 너무 밝잖아. 안 보인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렌즈가를 쉽게 못 본다 이 말이야. 낮에는. 하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순삽입. 일식이야. 에클립스 가리는 거. 해가 태양이 가리는 걸 일식을 하잖아. 1919년 대한독립 만세 아이가 이거? 일식이 뭘 허용했니? 과학자들이 뭘 관찰하도록 허락했다. 명사절 뒤문장 불완전하다.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 하고 있니? 끌어당겨. 중력 렌즈 현상 끌어당기고 있었단 말이야. 그 별에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게 태양의 렌즈 현상, 즉 중력이 하고 있었던 것을 과학자들이 관찰하도록 허락해줬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식이 되면 낮이라도 태양이 가려지니까 이게 보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중력의 렌즈 현상을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별이 있죠. 태양 주변에 있는 별이 뭐인 것처럼 보이니? 중요한 표현 나온다. to have pp, 완료 부정사. 항상 to 부정사가 to have pp가 나오면 중요하다. 왜냐면 그렇게 보인 시점보다 이동한 게 먼저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위치, 밤하늘에서 그들의 별의 밤하늘에서 원래 위치로부터 그 별들이 이동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우리 눈에는 이동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야. 굴절되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별들 빛이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게 낮에 말이야. 일식이 됐을 때
해가 없을 때 별들이 보이잖아. 그 별들이 우리 눈에 보였을 때는 굴절되어서 보인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동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야. 이 변화가 뭐니? 중력 렌즈 현상으로 별빛이 휘어 보이면서 실제 위치와 다르게 관측되는 변화. 이 변화가 훨씬 더 컸다는 거야. 어디? 아까 뉴턴은 계속 까지 뉴턴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러니까 뉴턴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하지만 정확하게 이 위치,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 예측된 그 위치에 정확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런 내용에서 한번 보세요. 지나갑니다. 다음 36번. 자, 이거 넘버 3입니다. 볼게요.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위계. 이게 지금 2학년도 이 위계가 나왔는데, 1학년도 이 위계가 나왔는데, 이 위계, 하이알키. 왜냐면, 원래 하이알키 그러면 딱 생각난 게 위계 질서. 그 다음에 계층. 자, 회사에서 어떻게 돼? 뭐, 말단 직원부터, 자, 과장, 뭐, 부장, 이런 있잖아. 쪼그러 가잖아. 거기에 이제 위계. 그 다음에 순서, 랭킹. 요런 의미다. 볼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계의 위계 구조를 이해하려고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았을 때는 이런 느낌이 있다. 뭐 좀 얘기 좀 그런데 쌤 친구 한 명이 삼성에 다니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 한직을 돌고 있어. 쭉 돌고 바깥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가 조금 회사에서 올해 한 30년 됐어. 이제 나갈 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밑에 직원을 있잖아. 황당한데 밑에 직원을 자기 밑에서 한 3, 4년, 한 5년 밑에 있던 직원을 자기 상사를 올려보대. 그러니까 너무 짜증난 거야. 그래서 딴 데 보내달라 해서 한직을 돌고 있는데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부장인데 내 밑에 직원이 내 위로 와버리잖아. 그때 빡쳐버리는 거야. 약간 그런 무의식적으로 이게 약간 화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 그런 느낌이다. 위계. 자, 오케이. We are naturally wir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hierarchy. 자, 우리가 be wired to는 wire가 전선이잖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be wired to는 투부정사도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같은 말이다. 우리 인간은 조직하도록 자연스럽게 인공적으로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세상을 어디 안에 조직해버려. 세상을 계층 구조 안에 넣어버린다 이 말이야.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목적은 도와주고 유지하고 느낀다. 다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위계 질서, 계층을 우리의 세상을 이 위계 질서의 위계나 계층 안으로 조직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이게 좋은 의미야. 뭐를 위하여?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지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자,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계로 넣었을 때 좋은 의미다. 12A. 항상 12A 맞지? 12A. 하지만 누군가가 infringe on, 외워라. infringe on, 침해하다. trespass on, intrude on. 가자 말이야. 이 세 단어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 동사다. 외워야 된다. 침입하다, 침해하다. 누군가가 우리 여기서 place가 미치는 거야. 이 place가 위계라는 뜻이야. 여기서 위치, 자기의 장소, 위치. 세상에. 하지만 아까는 뭐야? 위계, 세상을 위계 안에 잘 넣어서 행복하다 말이 나왔잖아.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이 위계에 침해를 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이해, 뭐에 대한 이해야? How it works. 세상이 작동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침해했을 때 우리는 반응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단 말이야. 생각하지 않고 반응을 한다고. 자, 예시 나옵니다. 예시. 웬 나오면 예시다. 자, 예시 나옵니다. 예시. 누군가가 크로프. 원래 크로프는 단절시키다 이런 뜻이야. 잘라내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을 잘라낸다 말이면 네가 운전하고 있는데 네 앞에 쑥 들어오는 거야. 요 새치기 하다 정도이면 여기서는. 자, 고속도로에서 타동사 부사니까 대명사 안 되는 거 알지? 이거 이어동사 안 되는 거 알지? 누군가가 고속도로에서 너에게 새치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난폭 운전이 시작되었을 때 그게 바로 너의 무의식적인 반응이죠. 뭐라고 말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Who are you? 야 임마 니 누구야? 네가 나를 감히 끼어들자니. 이게 뭐니? 위계지.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가고 있어. 내 순서가 먼저야. 가는데 앞에 쑥 끼어든다는 맥락은 뭐니? 내가 가고 있는 나의 순서나 나의 계층이나 나의 위계에 누가 침범하는 거잖아. 그때 뭐야?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거지. 보복 운전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되지만,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니 누구야? 라고 말하는 무의식적인 마인드이다. 그 다음. 자, 같은 도로 상황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있죠. 위협을.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C번이 맞는데 A번 봐라. A번은 뭐냐면 있잖아. OR이 나오잖아. OR은 또는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랑 요 이게 있잖아. 대등해야 돼. 대등. 이 대등한 내용이라면 이게 지금 도로 상황이잖아. 이것도 지금 도로 상황이라고. 이거는 근데 도로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건 새로운 내용이거든? 그러면, 최소한 OR이 나오려면 도로 상황이 나오고, 이 도로 상황에 대등한 OR 개념이 나오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도로 상황이거든, B가? B가 맞지, 당연히. 해봐. 네가 반응을 하고 있지, 이 위협에. 세치가 아닌 위협에. 너의 내재적인 감각이죠. 너의 위계에, 너의 내재적 감각의 위협에 대해서 네가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야. 도로에서 나오잖아, 봐라. 도로는 다, 우리가 다 동등하잖아. 차 몰고 들어가면 다 동등한 개념이잖아. be supposed to, 뭐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가 플레이 하기로 되어 있지.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 근데 누군가를 끼어드는 거야. 누군가에게 새치기, 이거는 봐라. 누군가에게 새치기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다. 누군가를 새치기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만약 나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새치기 하는 것은 내가 뭘 위반한 거니? 그런 규칙을 위반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끼어들었다면 이게 뭘 내포하니? 위반하는 거고 뭘 내포하니? 더 높은 지위를 내포하지.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새치기 한다는 것은 새치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어디 경찰을 타고 비켜! 나 외제차야.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이게 뭐니? 이것도 위계잖아. 위계가 우리 삶에 많이 작동되고 있다. 그다음 또는 한번 고려해봐. 네가 좌절돼. 너의 아이에 대해서. 엄마야,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좌절한 거야. 그리고 끝이 나는 거야. 논쟁이야. 다음과 같은 말로 논쟁이 끝이 난다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나 엄마야,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위계야. 엄마하고 자식 간의 계층이 나눠져 있다는 의미잖아. 또는 사무실, 그 동등한 사무실에서 제가 사장이잖아요. 제가 보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위계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이 상황에서 니는 해야 돼. 니 입장에서는. 니는 생각하는 걸 멈춰야 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 여기 앉아서 안 된다. 여기 병렬이다. 아니, 잠깐만. 소설이. 여기 1번 해라. 어이, 잘못했다. 현재 얘기 맞겠지? 해봐. PP다. PP 1번. 네가 생각하는 거 멈춰. 여기 아니서 만든다. 요거 병렬이 아니다. regressing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걸 멈추고 돌아갔다 이 말이야. 어디로? 생물학적인 경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너의 위계를 제어하게 이런 의미야. 만약에 그 두 번째 경우에 사장이 뭐 얘기했는데 제가 사장이잖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네가 생각해야지. 야, 이 사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의 위기를, 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재확인해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사장님한테 뭐 계속 얘기해봐야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네 자신을 파악하는 거야. 이때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 이 사장이 이야기를 들은 직원의 맥락이야. 이 순간들에 있어서 이 직원이나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잠깐 멈추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생물학,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인 기제가 있다 했지. 타고날 때부터 위계가 몸에 딱 박아놨다 했죠. 같은 말이야, 생물학적. 다 같은 말이야, 따져보면. 이런 생물학적인 기제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야. 어떤 위기에 대한 제어 확인에 생물학적 경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37번. 와, 이것도 무슨 마찰력.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찰력. 자, 이거는 전제를 좀 깎게요. 전제가 뭐, 일단 이 글의 전제를 잘 봐야 돼. 이 전제는 뭐냐면, 실험에 성공을 한다는 전제. 실험의 성공은 있잖아. 못이 버텨야 돼. 지금 이 내용이 나오거든. 두 나무 판자 사이에 못을 박아버려. 못이 견디는 이유는 마찰력. 맞지? 그 다음에 장력이 생기지, 장력. 장력은 이 못에 가해진 힘이야. 자, 그런 내용이 나볼게. 자, 이거 지금 뭐, 또 정답은 좀 뭐, 찾을 수 있지만, 좀 내용이 조금, 볼게요. 못이 박혀 있는다면, 못이 해머, 수동태죠. 내가 수동태 해석 잘 안 되면 능동태 해석하라 했죠. 이게 못이 해머질 당하다 이 말이니까, 능동태 해석해봐. 못을 망치질 하다 이런 뜻이야.
못을 망치질 하면 이 말이에요. 이때 강조법이다. hold 그 못을 원래 자리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바로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이 그 못을 제자리에 유지시킨다. 마찰력은 힘이죠. 어떤 힘이야? arise 발생하다. 이거 뭐 rise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raise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뭐 이거 왜 이래 적나? raise 이런 거 다 안 돼요. 이건 타동사 안 됩니다. 뜻이 달라요. 자, 발생하다. 발생하는 힘이다. 뭐 했을 때 두 개의 표면이야. 자, 이거 마찰력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마찰력이 정의니까 생각해봐 그냥. 두 개의 표면이 미끄러지고 있거나 미끄러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서로에 반하여. 서로에 맞서서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노력하는 속성이 발생하는 힘이 마찰력이야. 마찰 정의야. 지나갑니다. 근데 네가 두 개의 판자로 보면 돼. 나무 두 개의 블락을 잡아당겨서 분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봐라. 이미 have PP는 박혀 있겠지. 함께 못이 박혀 있는. 그러니까 be nailed 박혀 있다는 뜻이나 네일이 못을 박다는 뜻이니까 이건 박혀 있다 맞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요렇게 요 실험이다. B가 실험인데 요 두 개를 박은 상태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뜯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다. 약간 분리한단 말이야. 이 얘기야. 다시 네가 이미 박혀 있어 왔던 두 개의 블락의 나무를 당겨서 분리하려고 노력하면 나무에 섬유질이 있어. 분리한다 보자. 그럼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섬유질이 있어. 그 섬유질이 그 못을 잡고 여기 축이죠. 그 못의 축을 꽉 잡고 있단 말이야. 마찰이 딱 돼 있으니까 잡고 있어. 못이 힘을 느끼겠지. 쭉 잡아당기니까 못이 지가 힘을 느끼겠지. 어떤 힘을 느낀다? rip apart.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못을 찢어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힘을 못이 지가 느껴. 박혀 있는데 못을 이렇게 양쪽에 판자를 잡아당기니까 못이 느끼는 게 뭐야? 내 몸 찢어지겠다. 그 힘을 느끼는 거야, 못이. 그 길이만큼. 그 길이에 따라, 거기 박혀 있는 그 길이에 따라. 그 길이에 따르면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장력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장력이라는 설명이야. 장력이 뭐라고?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두 개 쭉 잡아당겼을 때 못이 느끼는 힘. 이게 실험이잖아. 이게 C번이 갈 수 없는 게 이거 실험이 아니잖아. 이건 정의잖아. 맞지? 정의, 마찰이잖아. 정의잖아. 근데 이게 여기서 봐라. C번, 이 실험이가 이게 실험이지. 시험 맞다. 시험에 바로 못 간다. 이 실험이 실패할 수 있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실패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래. 하나는 either or B. 못이 늘어나는 거야. 반으로 쪼개진다는 뜻이야. 장력의 힘이 너무 크단 말이야, 못에. 잘 봐. 못이 박혀있지. 쭉 잡아당겼을 때 못이 느끼는 힘이라 있지. 그 힘이 너무 세면은 잡아당겨 못이 이렇게 늘어나 버려. 가능하나? 못이 늘어나거나 못이 이렇게 두동강 나버려. 그 얘기야. 아니면 못이 느슨하게 돼. 어떤 이유 때문이다? 마찰력이 무력화되기. 극복되다는 뜻이다. 마찰력이 극복되기 때문에 맛이 이렇게 못이 느슨하게 돼버린다고. overwhelmed, surpassed, defeat. 그러니까 봐. 여기서 이 극복된다는 뜻이나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실험이 실패한다는 의미는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 이 실험의 결과는 뭐라니 내가. 실험이 완성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 실험이 완성하는 경우는 못이 잘 박혀 있는 거야. 못이 잘 박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실패한다는 말은 못이 제대로 안 박혀진 경우야 이게. 장력이 너무 크거나 아니 못이 느슨하거나. 그래서 결론. It takes 목적어 시간 투부정사 해봐. 빈층주로 보자. 보통 해석 안 합니다. 못을 늘리는데 필요한 힘 있지. 장력. 힘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마찰력이 표면의 마찰력보다
그러니까 못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그 힘보다 장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느리는데 필요한 힘이 훨씬 더 크다 이라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니? 그 전자에 대해서는 전자가 뭐냐면 아까 요거 봐. 여기가 ERB 있지. 이들 첫 번째가 뭐니? 여기 장력이야. 여기 첫 번째가 뭐니? 장력이 너무 커서 못이 늘어나거나 쪼개진다. 이게 첫 번째다. ORD가 포물이야. 못이 헐거워지는 거야. 왜? 마찰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왜? 전자가 벌어질 확률이 없지. 왜냐면 이게 장력이 얼마나 크면 못이 쪼개지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마찰력이야. 자, 이게 중요한 게 돼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중요해. 잘 봐라. 이 주제문이기도 한데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그럼 뒤에 주어동사가 하니까 문장 완전하지? 맞다. 이게 주어동사 목적어지? 문장 완전한 거 맞지? 자, 두 번째는 해석해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마찰력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저번에 누차 설명했다시피 자, 알아둬라 이거. 지금 저기 설명했던 건데 이거 봐. 자, 영어에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 셀프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했지.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어봐. 수동태. 이렇게 되겠지. BPP 나오겠지. 자, 주의할 점은 어차피 이 주어는 이거 같은 말이었잖아. 맞지? 우리 제기동사 쓰는 목적이 뭐야?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제기동사 쓰잖아. 근데 이 셀프란 거는 목적격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셀프를 이렇게 주어를 못 쓴다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걸 주어를 무조건 이렇게 밑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 요 똑같은 거 빼고 요게 같단 말이야. 복잡한데 타동사 제기대명사는 BPP. 뭐라고? 타동사 제기대명사는 BPP. 요거 봐. 시험 왜 나올 수 있냐 하나? 요게 타동사 제기대명사거든. 그럼 BPP 요래 나온다고. 적어놔야 된다. 요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학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요래 나오고 뭐 여기 어법시험 빵 나오겠지. 맞는지. 그럼 공부하면 다 틀려. 왜? 아이들은 컨선 제기대명사를 알고 있거든. 잘 봐두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이 with를 뒤로 빼봐. 그럼 with 여기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요 밑에 한번 봐봐. 여기 적어놨는데 이 with를 아까 뒤로 뺐단 말이야. 자, 아까 with가 잘 봐.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with가 나오잖아. with가 나오면 이 위치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근데 원래 이 문장은 이때 강조용법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이건 위치 말고 위치 대신에 이렇게 대신 나올 수도 있어. with를 뒤로 빼면 위치 가능한데 위치 말고 이렇게 대신 나올 확률이 높아. 요래 나와버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강조용법 해봐. 강조용법 빼고 해석해봐. 우리가 어디에 대해 관련이 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까? 뭐뭐에 대해 컨선 위드는 비컨선드 위드는 뭐뭐 관련이 있단다. 우리가 관련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마찰력이다. 이 뜻이다. 둘 다 된다는 거 한번 봐줘야 된다. 자, 지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 38번 자, 이거는 1950년대 은행가하고 1970년대 은행가의 어떤 차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볼게. 자, 일단 이거 먼저 읽을게. 전통적인 은행, 여기 너 책에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돼 있다. 자, 과거에는 이 은행에 근무하는 것이 뭐 사실 엄청나게 좀 유명하고 또 실력에서 가는데 요즘은 이제 은행 직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다. 오프라인의 은행 지점장이 뭐 카카오뱅크 같은 건 은행 자체가 없잖아. 인터넷 은행이거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행 지점장이 좀 지방에서 은행 지점장 정도 하면 좀 유명한 사람에 속했다. 볼게.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은 50년대 보통 존경받는 기둥이야, 기둥. 야, 기둥이 뭐니? 집에서 핵심이잖아. 어떤 그 지역 사회, 그러니까 특정 뭐 초등학교에 뭐 어떤 농협에 지점장이 있으면은
초험장 초등학교 인원이 많지 않잖아. 그러면 거기에 농협 지점장에 가서 거기서 인사만 하고 해, 보통.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기둥이었다. 신중하고 careful, 조심스러운 종류의 사람이야. 보통 일찍 잠자리 들어간다. 자러 간다. 그리고 마시지 않는다.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좀 스탠다드하지. 1950년대 지점장은 뭔가 조금 신중하면서도 뭔가 좀 뭐야 된다, 조금 FM 좀 일반적으로 조금 뭐야 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적인 삶을 좀 살았다. 술도 안 마셨다. 자, 그런데 1970년대부터 새로운 종류의 지점장이 나타났다. 어피얼 나타나다 자동사기 때문에 워즈 안 된다. 수동태 안 된다. 이 당초. 그리고 라우드 좀 목소리가 좀 크고 flashy, extravagant, 화려한, extravagant, 좀 화려한, flash하고 arrogant, 좀 건방지기까지 했다 이 말이야. 또 순사비 이 뱅크들 같은 말이다. 이 은행 지점장들은 아주 큰 위험을 무릅쓰는 걸 좋아했지. 위하고 완전히 상반된다. 큰 위험을 무릅쓰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get rich, 부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야. 빠르게 get rich, 부유하게 되었다. 합쳐서 뭐 여기 관용어구로 많이 나오지만 부유하게 되었다. 원래는 이제 부사가 나와도 된다. 하여튼 뭐 부유하게 되었고, blow, 그들의 돈을 날려버렸다. 낭비했다는 뜻이야. 어디에? 빠른 차, 뭐 스포츠카지, 비싼 샴페인, 술 너무 가네. 그 다음 그들이 뭘 만들었니? 그들이 돈을 벌었지. 뭐를 통해서? 돈도 벌었네. 뭘 통해서? 소위 투기야, 투기. 투기로 불리워지는 것. 야, 투자와 투기가 뭐야? 투자는 부모들이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킬 때 쓰는 돈이야. 투자야. 투기는 아파트 알지? 아파트. 뭐 5억에 사가지고 한 5년, 6년 있다가, 아니 3년, 4년 있다가 또 한 7억 팔잖아. 중간에 돈을 우리가 뭐라 하노? 그 돈을 뭐라 하노? 남겨먹지. 인센티브 받고. 자, 그런 게 투기야. 자, 그 다음 지금 투기까지 나왔다. 투기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통해 돈을 벌었단 말이야. 그 다음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사잖아. 그들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잖아. 뭐와 같은 거? 빵을 만들기 위한 밀이라든가 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뭐 석유, 휘발유라든가 꼭 필요한 물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3번 하지만 사람들이 투기를 하면 물건 사잖아. 이거 그래야 된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 물건을 사니 그들이 관심이 없어. 그걸 이용하는 데 대해서. 그렇잖아.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저기 어디 뭐 경주역 어디 알지? 그쪽에 아파트 많이 써 있잖아. 그 외곽이잖아. 근데 거기에 경주 사람이 실거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다른 지역에서 거기 산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거기가 더 발전되면 그 아파트를 팔겠지. 그게 투기 목적이라고. 실제 흥미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얼라우드 만원이다. 만원 밀을 살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밀 나온다. 밀을 살지도 모른다. 단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 밀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할 때? 가뭄이 예측되는 거야. 밀 재배 지역에. 뭔지 알겠지? 가뭄이 예상되면 밀 재배가 제대로 안 되겠지. 그 밀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때 밀을 팔겠다는 거야. 만약 그들의 추측이 옳다면 그들은 나중에 밀을 팔겠지. 순수익을 위해서 이 말이야. 자, 지납니다. 39번. 자, 이건 종이입니다. 종이. 자, 종이의 특성인데요.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자, 종이 문제 그자. 종이 뭐 물리적 특성, 종이의 함축적 의미, 뭐 종이의 역사적 유래 뭐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소재가 진짜 무궁무진하다. 자, 봐. 종이의 기계적 특성이 뭐냐면 강도, 유연성이 종이를 접고 구부리는데 적합하게 만들어 종이를 이용한 예술, 종이 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보게. 종이의 기계적 특성은 랜드, 자기 자신을, 같은 말이죠. 그 종이의 어떤 기계적 특성들을 접기라든가 구부리기에 랜드, 빌려준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같은 말이잖아. 큰 차이 없잖아. 근데 이걸 우리말로 적합하다라고 돼 있어. 투가 전치사니까 아닌지 맞다. 그러니까 이 특성들이 접기나 구부리기에 적합했다 이 말이야. 속성 자체가. 그렇죠. 종이 딱 접을 수 있잖아. 근데
전치사,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내가 주어동사 가운데 완전한 문장이라 했을 때 수동태가 나오면 무조건 문장 완전합니다. 특히 수동태로 끝이 나버리면 100% 문장 완전합니다. 종이가 be made of죠. 원래 of 뒤에 쓸 수 있죠. of 뒤에 써볼까? 해봐. 종이가 만들어지는 이 파이버, 섬유질로부터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 섬유질이 뭐가 될 수 있니? 부분적으로 꺾일 수 있단 말이야. 종이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접힌단 말이야. 최대치의 구부림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봐, 일로 봐. 종이 있잖아. 종이 재밌는 거는 말이 이쯤 접잖아. 이쯤 이렇게 접으면 안 접혀. 그러니까 최대치 이렇게 접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딱 나와, 이게. 이게 뭘 허용하니? permanent, 영원한 crease, 주름이야, 주름.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주름이 형성되도록 만든다, 이 말이야. 뭐하는 반면에 충분한 섬유질이 남아있지. 어디에? 손상되지 않고. 의미상이죠. 그 재료, 종이죠. 종이가 균열, 그리고 쪼개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딱 접힌다고 해서 있잖아. 이게 뭐 찢어진다라든가 뭐 균일이 나오고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 맞잖아. 뭘 허용한다? 영원한 주름이 형성되도록 허락합니다. 뭐하는 동안? 뭐하는 반면에 충분한 섬유질이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지. 그 종이가 균열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이 말이야. 장점이 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종이는 꽤 뭘 유지한다? 어떤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뭘 저항하니? 찢어지는 거죠. 따로 쪼개서 찢어지는 거야. 잡아당겨지는 걸 거절하는 능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물론 하지만 그 종이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중간에 딱 주름을 따라서 쉽게 찢어질 수도 있지. 한 번의 약점이 오픈업 열려진다면 작은 처음에 찢어짐. 그러니까 봐. 이게 지금 이 말이잖아. 이렇게 완전히 굽을 때까지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굽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약 주름이 생기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찢어진 건 아니잖아. 근데 조금 이렇게 한번 찢어봐. 조금만 찢어봐. 찢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찢어진다 이 말이야. 자, 이러한 위닝, 우수한 컨비네이션, 기계적 속성의 결합이 그 종이가 뭐를 떠맡니? 테이크온 떠맡다. 뭐를 떠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니? 어떤 형태야? 어떤 물체의 형태를 띠다 해볼게. 어떤 뭐 떠맡다, 띠다, take on, take the form of 뭐뭐의 형태를 띠다 해볼게. 어떤 물체의 형태를 그것이 띠도록 허락하지. 접기를 통해서 접기나 주름을 통해서 말이야. 그러므로 종이접기 예술. 그러니까 종이접기 해봐라. 종이 가지고 있잖아. 뭐 개구리도 좋고 진짜 섬세하게 많이 할 수 있잖아. 이게 종이의 장점이야. 4번. few material. 뭔만큼이나 예전에 받았다. 종이만큼이나 그만큼 좋은 재료는 없다 이 말이야. 이 few가 아니라 없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없다란 뜻이야. 그 다음 호일이죠. 호일. 금속 호일은 뭘 함유하고 있니? 주름을 가질 수 있지. 하지만 그 주름의 통제력이 다소 어렵다. 자, 너가 이런 기억 없나? 전자레인지에 호일 넣어봐. 불 나고 날라거든. 근데 호일은 있잖아. 생각해봐. 호일은 이렇게 완전히 안 접어도 이렇게 접어보면 이 상태가 그냥 있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펴진단 말이야. 찢을 때도 한번 찢었잖아. 이게 잘 안 찢어져. 이 옆으로 막 찢어진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종이만큼 내가 얘기했지. 에즈 원급 에즈에 뒤에 에즈 이 대상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왜? 아는 경우. 그게 넣을 필요 없잖아. 자, 설명한 지 있지? 자, 에즈 원급 에즈에서 나오잖아.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로 해석한다 했지. 내가 어떻게 했니? 그만큼 뭐뭐한 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그만큼 좋은 상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호일 얘기했다. 호일은 약간 좀 어렵다. 부정적인 뉘앙스. 또 다른 얘기야. 플라스틱 시팅이야. 자, 호일. 종이액이 시큰하다가
종이의 장점, 뭐 엄청나게 종이 가지고 많은 다른 형상을 띌 수 있는 종이 접기를 만들 수 있고, 호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시트 얘기해. 이마도 뭐 하는 경향이 없어. 홀드한 경향이 없다 이 말이야. 뭐를? 전혀 그리스, 주름이죠. 주름을 가지는 경향이 없단 말이야. 그것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in which case, 여기 which는 관계 형용사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which case야. 어떤 사례에서 이 말이야. and 그 사례에서. 그러니까 관계 형용사니까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잖아. 관계 형용사는 접속사 플러스 형용사로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러한 사례에서 그 시팅은 부족하죠. 단단함이 부족하단 말이야. 요구되어지는 뭐에? 좋은 포장 재료로 요구되어지는 단단함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때 강조용법 강조다 많이 나온다. 이때 강조 많이 나오냐 이번에. 그것의 능력, 주름을 유지하는 그것의 능력, 뻣뻣함을 유지하면서 주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야. 뭘 만드니? 이때 메이커는 뭐니? 왜에서 나왔니? 에서 나온 이유. 여기에 선행사다. 요 에서 나온 이유가 여기 주어라서 그렇다. 해석해봐. 뭘 만드는 것은? 종이를 해석해봐. 종이를 독특하리만큼 적합해질, 이 목적에 종이가 적합해지는 거죠. PP 맞다. 적합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능력이라고. 뭐냐? 주름을 홀드할 수 있는 능력, 빳빳함을 유지한, 빳빳하면서도 주름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이 종이를 이러한 목적에, 위에 나오잖아. 어떤 약간 종이 접기라든가, 그죠?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 40번. 자, 어미고양이. 보게. 바로 보게 그냥, 여기서 바로. 요즘은 그렇잖아. 내가 40번 옛날에 한참 1번이 많이 나왔을 때 1번을 넣어보라 했잖아. 요즘 내가 좀 과감하게 얘기 힘든데 요즘 2번이 많이 나오긴 한데 1번 한번 넣어볼게 되랴. 엄마 고양이가 뭘 확인하니? 자신의 새끼를 확인할 수 있어. 자기 새끼 모르는 사람 어디냐? 확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 할 것 같다? 잃어버린 울고 있는 새끼들을 밑줄 할 것 같다. 야,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비록 뭐일지라도 어떤 맥락이야? 엄마 고양이가 자기의 새끼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길 잃은 새끼들을 버린다고? 이 맥락, 이 새끼는 맥락상 자기 새끼가 아니란 맥락이거든? 자기 새끼가 뭔지 알잖아. 안다 할지라도 길 잃은 울고 있는 나머지 새끼 고양이를 돌본다 맥락이 맞잖아. 뭐 데리고 온다라든가 기른다라든가. 아마도 뭐를 줄이니? 포식자에 의해서 발각되는 거지. 이번이 좀 상징 아이가? 그리고 이거 해석해봐. BTC 내 얘기했지. 이게 해석 안 된단 말이야. 애들 입장에 봐라. 이거 넣어봐야 봐. 이거 넣어봐. 말이 되는지. 포식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가능성을 죽인다. 포식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가능성을 죽인다. 이게 어렵다 우리말로. 근데 어떻게 해석하라 했니? 여기 BPP 나오잖아. BPP 바에 나오면 이건 능동태 해석하라 했지 내가. 비동사 PP를 능동태로 해석하라 했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했니 내가? 요거의 동사 목적을 보라 했지. 그러니까 포식자가 요게 속일 가능성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be deceived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기 주어로 보는 거야. 포식자가 속일 가능성, 포식자가 발견할 가능성, 포식자가 주의를 산만하게 할 가능성 이렇게 보는 거야. 비동사 PP 자체가 우리말로 잘 해석이 잘 안 된다 했잖아. 되다, 지다, 봤다, 당하다. 일로 봐, 주목. 다 당하다, 일로 봐. 엄마 고양이는 텔이 말하다도 있지만 여기서 구별하다. 뭘 구별하니?
which 어느 새끼들이 그들에게 속하다는 뜻이야. 속하다 말은 뭐야? 자기 새끼다는 뜻이야. 어느 고양이 새끼들이, 키튼 새끼다, 고양이 새끼들 특히, 어느 고양이 새끼들이 그들에게 속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 식별할 수 있다. 어떨 때? 그 새끼들이 섞여 있을 때 이 말이야. 그들은 그들의 새끼들의 냄새를 이용하는 거야. 뭐와 뭐를 구별하니?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그들 새끼들과 다른 엄마의 새끼를 구별하기 위하여 새끼의 냄새를 사용한다 이 말이야.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직면, 같은 말 confront 많이 나온다. confront. 자, 이것도 있잖아. 야, 적어봐. 이것도 저번 얘기했는데 봐. 기억해. 영어 나왔다. be faced with. 뭔 뜻이고? 어디에 직면하다 이 말이야. 직면하다 말이 어려우면 뭐뭐를 마주 보는 거야. 맞이하다 이래 보면 돼. 그냥 face야 face. 그 다음에 당연히 be confronted 같은 말이야. be confronted with. 그냥 confront 같은 말이야. with 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이거를 외워놔야 돼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야. 한번 봐주고. be faced with face, be confronted with confront. 뭐뭐를 직면하다, 뭐뭐에 직면하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런데 요거 봐. 여기서 이거를 요 with 나오지. 요걸 하나로 바꿔봐. facing 이래 나와도 돼 시험에. 그러니까 with하고 합쳐가지고 여기까지. with 나오잖아. 이거 합쳤어. 요 with까지 합쳐서 요래 나와도 돼. facing. 그러니까 어디에 직면되었을 때? 키친의 선택에 직면되었을 때 원들, 방황하는 그 둥지로부터 방황하다 떠돌아 다녀왔던 새끼들의 선택에 직면되었을 때 그녀 자신의 새끼 그리고 그녀의 새끼가 아닌 새끼들 새끼 많이 나오네. 그녀 자신과 그녀의 새끼가 아닌 새끼들 요 키친이죠? 요 키친을 의미한다, 새끼들. 요 둘 다. 엄마, 고양이는 doesn't appear to.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자신의 새끼들만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을 되찾아올 때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길 잃은 아이를 되찾아온단 말이야. retrieve, 되찾다, 회수하다. collecting, picking up. 그 다음, 이런 이유가 불확실하지만 비록 조남 발성이야. distress, vocally, 그러니까 막 고양이가 앵앵 하잖아 혼자서 좀 구해주세요 한단 말이야. 길 잃은 고양이가 하는 소리야. 조난 발성이 어디로부터? 길 잃은 그대 둥지로부터 길 잃은 새끼로부터 조난 발성이 당연히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애가 고양이가 어디 가서 본인이 길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앵앵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나에게 알려져 있겠지. 그럼 그 소리 듣는 사람이 오겠지. 뭐 도와줄 수 있겠지. 그렇다 할지라도 의미상이죠. 엄마가 뭘 저항하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야. 그 아이를 수거하거나 데리고 오는 것을 저항하기는 힘들다.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느냐면 얘가 애엉애엉 하면 주변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구해줄 만한 다른 어떤 주체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엄마 고양이가 이 소리 듣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거부하다. 중요하다. 거부하는 게 힘들다 이 말이야. 간다 이 말이야. 데려간단 말이야. 뭐와 관계없이. 그 아이가 그녀의 새끼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말이야. 자, 이 야생에서 스키킹, 끽끽대는 소리 있지. 끽끽대는 그 아이, 그 야생 저 바깥에 오픈되어 있는 저 바깥에 소리되는 그 새끼 고양이는 당연히 누구를 끌어들이니? 누구를 끌어들일 유인할 것 같다. predator. 포식자를 끌어들일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전체다. 끌어들인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 누구에게? 다른 키친들. 그 끌어들인 요 아이죠. 요 아이 주변에 있는 다른 새끼들에게도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지.
왜? 끽 소리 내봐. 포식자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거 한 마리만 잡아먹겠냐고. 주제문 빠른 구조.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의 빠른 구조가 좋은 전략이 된다. 어떤 전략이니? prevent A from ing. 그들이 원치 않는 관심을 끌다는 뜻이죠. 그들이 맥락상 주변에 있는 다른 새끼들이 원치 않는 관심을 끌어당기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울고 있는 새끼가 내 새끼든 안 새끼든 간에 그 말을 엄마 입장에서 엄마 그 고양이가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결국은 나머지 모든 같은 종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포식자에서 발각될 가능성을 줄이는 게 맞지. 여기 맞다. 디텍트 발견하다, 탐지하다,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거야. 사진합니다. 다 됐다. 열심히 하자. 다 됐다. 화이팅! 자, 그 다음 요거 나온다, 시험에. 내용 좀 길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순서 삽입 문제 좋다. 딱 봤을 때도 확 꺾인다. 자, 이거는 일단은 뭐라 했니? 요 얘를 내가 다람쥐. 우리 황성공원에 청설모가 많거든. 혹시 가본 사람 있지? 그 산책하다 보면 그 산책로가 있거든. 그 황토길도 있다, 거기 가보면. 청설모가 있어. 근데 청설모가 머리가 졸라 나빠. 그만 주로 겨울에 죽는 이유가 뭔지 아나? 아사야, 아사. 배고파 죽는다잖아. 황당한 거는 임마가 먹이를, 그 도토리를 막 챙겨준단다. 나뭇잎에 막 넣어놓는다. 많을 때. 근데 못 찾아가 죽는단다. 머리가 나빴어. 자, 이 글은 사람들이나 동물이 음식을 저장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몸에 체지방으로 축적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먹이를 창고 바깥에서, 창고나 아니면 기타 이용하는 방법, 이용하는 저장소가 있겠지. 먹이 저장을 바깥에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야. 근데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단점이 다 존재해. 이 글의 특징을 얘기했지? 뭐라 했노? 정반합. 답이 뭔지 아나? inside, outside. 말 또 나왔잖아, 이런 거. 이 더 있습니다. 세 문제가 네 문제 나왔습니다. 둘 다야. 원래는 뭐야? 체내 지방이 나빠. 말하자면 체내 음식 저장이 나쁘다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저장하는 장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 아니라니까. 둘 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왼쪽 딱 적어놨다. 확인해봐라. 자, 볼게. 많은 동물들은 추구하고 있다. 혼합된 전략을 축적한다. 보스 앤 대비. 뭐와 뭐를? 바디 팻은 음식을 먹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야. 그다음에 식량이야. 바깥이다. 둘 다를 축적하는 혼합된 전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전략이다. 그 전략이 뭐를 이끄니?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도록 이끌지. 리드 목적 투부정사. 어떻게 질문하도 이끄니? What are the re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뭐니? body fat하고 food다. 자, 순삽입. 맥심은 최대치의 지방 저장이야. 디파짓이 뭐야? 디파짓. 예감하다는 뜻이지. 퇴적하다. 어디 둔단 말이잖아. 퇴적한다는 거 축적시키는 거잖아. 같은 말이야. accumulation. 요거 명사형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치의 지방을 축적하는 것은 증가하겠지. 뭐와 함께? 체질량. 아니, 몸무게. 맞잖아. 몸속에 많이 넣으면 몸무게, 체질량 함께 증가하겠지. 많은 반면에 최대치의 음식 저장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지 않니? 몸 크기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지 않지. 봐봐. 몸이 큰 사람이 체지방을 당연히 많이 저장할 수 있잖아. 근데 바깥에 음식을 저장하는 경우는 자기의 몸 크기와는 관계없단 말이야. 일로 봐. 그러니까 이게 지방 축적이 몸집이 크면 유리한 거야. 그냥 몸에 지방을 축적할 때는 몸집이 크면 유리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동물들, 특히 작은 동물들 있죠. 다람쥐가 축적할 수 있죠.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비축량을 reserves.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된 음식이야. 어디에 저장한다는 내가 아까 나뭇잎 속에 막 넣어놓는 거예요. 그 도토리를. 뭐보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지방의 형태로. 그러니까 작은 동물은 뭐가 더 유리하다? 먹이 저장은 작은 동물이 유리하다. 요 말이야. 여기까지. 자, 추가적으로 저장된 음식 있지?
더 경제적이지. 이 경제적이란 말이, 이거 적어봐. economic. 여기서 안 된다. economic은 우리가 소위 정치, 경제, 사회문 할 때 그 경제의 의미야. 우리가 왜 3등석 할 때 3등석. 저렴한 거. 그거 영어로 해봐. economy죠. economy. 그건 이렇게 적습니다. economy석. 이렇게 얘기하거든. seat. economy는 요 economical에서 나왔다 봐야 돼. 요게 뭐냐면 경제적인, 우리말로 약간 절약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맥락이 아니다. economy. 여기서 economic이 안 된다고. 해봐. 음식을 바깥에서 저장하는 것은 훨씬 더 절약하는 거야. 체중의 지방보다. 뭔가 또 경제적이다 이 말이야. 뭔가 좀 절약한 느낌 들어. 왜냐하면 지방이 어디에 기여하니? 체질량에 기여하지. 계속 살찌잖아. 근데 신진대사가 증가하겠지. 체질량에 따라. 그러니까 계속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아니, 동물들은 많이 움직이는 게 안 좋아. 왜 동면하겠니? 얘네들 적게 쓰기 위함 아이가? 여기서는 체질량이 올라가서 신진대사가 올라간다는 건 부정적 뉘앙스라고. 우리는 요즘 운동해가지고 신진대사가 해가, 그게 좋은 의미잖아. 동물들은 신진대사가 최대한 야생에서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하면 안 좋은 맥락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절약하고 경쟁이 맞아. 자,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 자, 지금 계속 먹이 저장의 장점입니다. 몸에 저장하는 것보다 다른 데 저장하는 게 약간 경제적이다, 이 말이야. 나오네 봐라. 즉, 신진대사의 희생이 있다, 비용. 안 좋은 거잖아.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체중의 축적이, 지나친 지방의 축적이 또한 뭘 가질지도 모른다? 또 나오잖아 봐라. 부정적인 영향력, 동물의 능력이야.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그렇잖아. 날렵해야지 도망을 잘 갈 거 아니냐. 자, 만약 뭐를 유지하니? 높은 체온이야. 몸의 온도가 올라가. High body temperature. 높은 체내 몸의 온도가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이로울 수 있지. 이롭다면, 자,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이롭다면 동물들은 기대되어지겠지. 축적하라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된 음식의 형태로. 무엇보다? 바디 팻으로서.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봐라. 이것도 뭐야? 바깥에서 저장된 음식에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으로 기대되어진다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체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롭다면 몸에 체중을 넣는 것보다는 바깥에 음식을 저장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내 음식을 저장하면 신진대사로 자꾸 활동해야 되니까 빠진다니까. 빠지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우리가 몸이 따뜻한 것을 유지하는 게 이롭다면 체내보다는 바깥에서 음식의 형태를 저장하는 게 유리하다 이 말이야. 자, 다시 말해서 반면에 다른 말로, 자, 요까지는 뭐야? 먹이 저장의 장점이다. 자, 요 단점. 자, 확 바뀌어서 반면에 바깥에서 음식을 저장했을 때 안 좋은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rot, 썩는단 말이야. 그리고 제거되죠. 강탈자. 누구야? 청설모. 다람쥐가 숨겨놨는데 청설모에 의해서 제거되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실종되어져. 아까 못하는 거 얘기했지. 실종되어버린다. 이 말이 음식이. 이건 안 좋은 점이죠. 자기 뱃속에 딱 넣어놓으면 자기가 죽지 않는 경우라면 관계없잖아. 근데 다른 데 저장했다. 단점이야. 많은 동물들은 반드시 expand, 소비하다. 뭘 소비하니? save, consume 안 된다. 소비하는 게 맞다. 에너지를 ing한테 소비한단 말이야.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그들이 음식 저장. 얘기했잖아. 다람쥐가 그 도토를 숨기는데 관리하는데 엄청 신경 쓰는 거야. 안 좋은 점이죠. 결국 못 찾아가 보니 죽잖아. 음식을 먹지. 그 다음에 그것을 지방으로 바꾼단 말은 뭐야? 체내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손실을 피하겠지, 당연히. 다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꺼번에 간다. 이거 아니지, 두 개 아니다. 두 개 연달아 가기 때문에 동사는 애써 써야 된다. 동명사가 두 개라도 한 번의 행위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는 것처럼
동명사가 두 개지만 연달아 나오면 단수 취급이다. 이러한 종류의 손실이 뭐야? 썩는다라든가 도난 당한다라든가 음식이 식량이 없어진다라든가 이런 걸 피할 수 있겠지. 체내에 넣어버리면. 1번 또 뭐야? 에너지 비용이죠. 관리, 저장된 음식을 관리하는 비용을 없애주겠지. 당연히 먹어버리면. 요거는 뭐야? 음식 저장의 단점이야. 음식 저장의 단점은 다른 말로 음식을 지방을 쌓았을 때 장점이야. 자, 큰 축적이죠. 바디팻, 몸에 엄청난 저장을 축적하잖아. 이게 어디에 더해져? 동물의 단식 capacity, 능력에 더해진다. 이게 뭐냐면 지방을 많이 먹잖아. 그럼 동면하는 거야. 동면할 때 밥을 안 먹을 수 있잖아. 그 단식이라거든. 단식 능력에 기여한다 이 말, 더해진다 이 말이야. 특히나 큰 동물이야. 뭐를 허락하니? 목적어 투부정사. 어떤 동물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연장된이다. 연장된 short-lived, transient.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뜻이다. transient. 이거 쓰면 안 된다. 연장된 휴면 상태, inactivity로 진입하는데 허락해 주는 거야. 상대적인 안정감이 생기겠지. 동면 장소에서. 자, 그래서 결론 둘 다야. 음식 축적이야. 지방 축적. 어디야? 체내야. 인사이드야. 체외야. 바깥이야. 이 두 군데에서 둘 다 음식 저장을 하죠. 지방의 축적과 그냥 바깥에서의 음식 저장이 둘 다 결정적인 노티블, 주목할 만한 분명한 marked, 뚜렷한 특징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둘 다가 장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그래서 에너지 축적, 동물의 에너지 저장이 왜 인사이드며 왜 바깥 사이드냐 이 말이야. 둘 다 각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둘 다 가능하다 얘기다. 됐나? 지나간다. 마지막. 다 됐습니다. 자, 콜린이, 자, 이거 빨리 갑니다. A번. 콜린의 아버지는 15년 된 차가 한 대 있었다. 그 차는 콜린의 똑같은 나이였다. 콜린 몇 살이야? 15살의 뜻이야. 그는 결심했지. 콜린입니다. 아니, 콜린 아빠죠. 콜린 아빠가 뭐야? It was 마지막 시기다. Replace A with B. 자, 중요한 표현. Replace A with B 뭐야? A를 B로 대체하다. 같은 말. Substitute B for A. 자,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던 패턴이잖아.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대체하다. Substitute B for A. 똑같다. A를 B로 대체하다. 해봐. 그 15년 된 차를 새로운 모델로 교체할 마지막 시간이었다. 라고 결정했다. 그가 공유했다. 그의 계획을. 새로운 차를 살 그의 결정을 가족과 공유했다. 덜떠다 PP다. 덜떠다 PP. 아들이죠. 아들이 그 소식에 덜떠서 아들이 결심했다. became determined to. 뭐 하기로 단호히 결심했다. 기여하단 말이야. 기여하고 싶은 거야. 그의 아버지의 큰 차, big purchase, 큰 차를 구매하는데 이 말이야. 몇 년이 지났다. 몇 년이 지난 동안 콜린이 돈을 모은 거야. 아들이. 용돈을 모은 거야. 그걸 느꼈지. 뭐라고 느꼈니? 데디야. 이것이 완벽한 기회다. 아빠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거를 해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 라고 제가 느꼈지. 그 다음날 학교 향하기 전에 콜린이 두었다. 봉투 하나를 어디? 부엌 테이블 위에 두었다. 그의 아빠가 부엌에 들어왔다. 들어왔을 때 아빠가 봉투를 주목했고 물어봤다. 부인에게. 그 봉투에 관하여. 자기 부인이 설명했다. 콜린이 놔뒀는데요. 먼저 놔뒀지. 헤드피피. 그거를 떠나기 전에 콜린의 아빠는 열었지. 봉투를. 보았지. 두껍게 쌓여있는 두꺼운 더미에 돈이야. 돈이 쫙 쌓여있는 거야. 오, $1,000야 여기. 그는 exclaim, 뭐 비명 질렀다. 그런 의미죠? 뭐 약간 놀랬단 말이야. 그걸 센 후에 그의 부인이 미소 짓고 말했죠. 콜린이 당신 그 새 차에 돈을 지불하는 걸 돕기를 원했어. 이 말. 부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날 오후에 콜린 아빠는 카 딜러샵, 자동차 대리점에 갔죠. 차를 구입했습니다. 단지 1년 된, 중고차를 구입한 거야. 1년 된. 그는 그 빨간 차네. 빨간 차를 선택했죠. 그 빨간 차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었어. 때문에
돈이죠. 그의 아들이 아빠를 위해 남겨두었었던 아빠죠. 힘은 그 돈은 뭐를 충당할 만큼 충분했니? 남아있는 비용, 아빠가 원래 준비한 돈 있지. 그거 말고 그 남아있는 비용, 좀 부족한 남아있는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당하다, afford, finance다, 자금 조달하다는 뜻이니까 그는 사역동사 목적어 과거분사 그의 펀드, 돈이 남겨지도록 시켰다 이 말이야. 아빠가 다 지불하고도 돈이 남은 거야. 콜린의 아빠가 결심했지. 그의 아들에게 사주기로. 에게 작은 선물이야. 여분의 돈을 가지고. 그날 저녁 콜린이 집에 왔을 때 콜린이 놀랬죠. 뭘 보게 돼요? 아빠 차를 보게 돼요. 주차되어 있는 그 길에. 저희가 언제? 이 집이면, 이 도로면, 이 차고하고 요 사이죠. 자기 집이냐면 집하고 이 도로 에버뉴하고 사이에 있던 이 길 있죠. 주차장에 나오는 길을 드라이브웨이랍니다. 여기에 주차되어 있었단 말이야. 드라이브웨이가 있는 정도면 뭐 어마무시하게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의 아빠가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죠. 콜린에게 말했죠. 그가 그의 사려 깊은 사리쌤처럼 사려 깊은 제스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빠가 자랑스러워했겠죠. 콜린에게 말한 거야. 그는 건넸죠. 콜린에게 작은 박스를 건넸죠. 리본이야 리본. 그 박스 위에 리본이 있는 박스 하나를 준 거야. 새로운 브랜드의 야구공이단 말이야. 안에 야구공이 있었다. 그걸 좋아했다. 콜린이 흥분되어. 자, 빔이란 표현이 빛을 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흥분되어 빛을 쐈다 이 말이야. 눈빛이 완전히 흥분되었다 이 말이야. 말했죠. 자, 서술형. 우리가 새로운 차를 자, 나중에 부정어 도치죠? 동사 주어야 된다. 일반 동사 해보니까 자, 우리가 새로운 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주 멋진 새로운 멋진 새 야공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빠는 미소 지었죠.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단 말이에요. 주제문 콜린의 친절함과 관대한 쌤처럼 굉장히 관대하죠. charitable. 이기적인 아니다. 탐욕 많은 아니다. 관대한 마음이 뭘 만들었었니? 아름다운 가족의 순간을 만들었다. 자, 얼마 남았다. 열심히 하자. 오늘 빨리 갔는데 이해될 거다. 모르면 질문해라. 수고했다. 열심히 하자.